안녕하세요. 둔산 Q&A 공방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 귤이라고 합니다. 지금 수능이 21일이 남아서 어제까지는 그 친구들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학, 지리 이런 거를 답변을 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5시 14분이고요. 5시부터 6시까지 원래 녹화를 하는데 21일이 남아서 이제 좀 각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죠. 막바지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수필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가능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둔 소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자기소개를 할 거고요. 자기소개도 하고, 나중에 그 문법 정리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어문규정집 어문규정 읽기도 하고, 이건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1시간 동안 지역지리 정리하는 거 하고, 재수 이거를 수능 끝나고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이 봤을 때 내가 재수를 결정하려면 좀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거랑 제가 재수를 결심하게 된 왜 재수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하면서 소감이 어땠는지, 그런 거. 그리고 5번째가 이 자기소개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중학생 때까지만 할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나 재수생 때 일은 약간 일부만 하고 전부 다 하진 않을 거고, 이 부분에 따로 따가지고 고등학교 생활, 고생이네요. 고등학교 생활만 따로 떼가지고 5번째로 하고, 또 목록을 작성을 해놨는데, 맞다. 예, 계획 짜고 실행하는 법, 그리고 공부법이라든지, 주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먼저 이번이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일단 첫째로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이 시간에 딱히 할 게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원래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어떤 과목을 하고,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어떤 걸 하고, 이렇게 다 시간별로 정해놨거든요. 지금 수능 날 마지막 날까지 정해놨는데, 원래 5시부터 6시까지 그 써니나 아니면 창트랑 같이 이거 녹화하는 게 있었는데, 그 시간이 벼가지고 딱히 더 따로 할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걸 찾아서 이거라도 해보자 라고 한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사람이 살면서 그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또 이번 21일 뒤에 수능 이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영상으로 기록해두면은 나중에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과외를 하게 된다면 과외하는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때 내 상태를 이렇게 좀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선생님이자 아버지죠. 저희 동아쌤이 짧은 강의를 자꾸 찍으시다가 삐리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10,000개를 원래 목표로 하셨는데 이게 20,000개로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21일 동안 꾸준히 찍으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짧게 찍어서 꽤 많이 찍었거든요. 한 50개 정도 될 텐데 이렇게 21일 동안 꾸준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해보게 됐습니다. 아, 그럼 그것도 있네요. 8번 주제 중에 수능 끝나고 할 것.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능 끝나고 어떻게 할 거라고 계획을 짜놨는데, 고등학생 분들이, 고3 분들이 수능 끝나고 나는 뭐 해야지 하고 그때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수생으로서 한번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 나는 어떤 일을 어떻게 했으니까 참고하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했다시피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자기 뭐 나름대로 얻으실 게 있다면 얻으시고,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기 용으로 보면은 그 고등학생 내지는 재수생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하다 보면. 그리고 원래 수능이 얼마 안 남으면은 막판에는 뭘 공부한다고 새로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게 좀 전략적인 건데, 이유 중 하나인데, 네 번째 이유, 수능을 대비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실력적으로라기보다는 그 부분까지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멘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제가 좀 스스로 안정되고 잡생각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쏟아내면서 좀 뱉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21일 동안 하는데, 물론 소재가 제가 21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준비를 못했어요. 한 10몇 가지밖에 안 돼서. 그리고 사이사이에 모의고사를 볼 텐데, 모의고사를 본 날에는 모의고사에 대한 평과 오답 정리를 녹화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원하는 주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서두고요. 여기까지 서두. 자,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20년 동안 사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어떻게 살아와서 제가 지금의 이런 상태가 됐고, 제 살아오는 데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이나 뭐 행동,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쭉 나열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먼저 나누죠. 탄생.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어렸을 때는 기억이 없어요. 한 5살까지는 기억이 없죠. 그리고 5살부터 8살. 8살,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이 정도로 나눠봤고요. 이때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거의 반쯤은 확실한 건데, 태어나서 5살 때까지 기억 중에 기억나는 거 한 2가지 정도가 있다면은, 하나는 이게 물론 제 환상일 수도 있고 영화에서 본 게 합성된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제가 누워있고, 제가 엄청 애기라서 아마 3살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누워있고 이 위에서 얼굴들이 저를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촌, 할머니, 엄마가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삼촌, 그렇게 가족 친척들이 태어난 저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어렸을 때 저일 수도 있는데 절 보고 있는, 그래서 그 햇빛이 엄청 따가운데 이렇게 머리들이 이렇게 내 위에서 이렇게 햇빛이 아니라 뭐 형광등 조명 같은 거겠죠? 이렇게 엄청 세게 비치는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라나? 이렇게 머리들이 이렇게 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기억 하나랑, 두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서 많이 자랐다고 해야 되나? 외갓집에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 보면은 외갓집에서 그 엄청 큰 대야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고무대야? 막 나 혼자 산다에서 저번에 막 김건모가 팔는 약간 갈색 빨간색 비슷한 갈색 빨간색 그런 고무대야에서 제가 목욕하고 있는 그런 사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외갓집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서 엄청 어렸을 때 놀고 그랬고, 그 초등학교가 지금 태양광 발전소 같은 거 지어져서 지금은 못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들어가서 거기에 초등학교 옆에 놀이터에 있는 데서 막 사자상 같은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호랑이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위에 타서 놀고 막 그런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그때가 아마 초등학생이 아니었을 텐데, 초등학생이었나? 어쨌든 엄청 어렸을 때인데 야구를 했어요. 그래서 야구를 많이 했던 것 같진 않은데 정확히 그 위치가 기억이 나요. 그 초등학교가 여기 이렇게 초등학교 정문이라 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쓸까? 초등학교 정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약간 엄청 큰 학교 느티나무라고 해야 되나? 나무가 있고, 이게 학교 나가서 바로 옆집, 여기가 바로 외갓집이고요. 여기 느티나무 있고, 여기서 약간 경사로라고 해야 되나? 여기 후다닥 뛰어서 내려오는 얕은 경사로 같은 게 있고, 여기 벽 있겠죠? 벽이 있고, 여기 바로 이 위치, 이 화단 정도 있는 이 위치에 저희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제 공을 받아주셨고요. 제가 여기서 좀 떨어져서 여기서 던졌어요. 근데 제가 어렸으니까 그걸 잘 던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어린 마음에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걸 엄청나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던져서 막 옆으로 막 날아가고 위로 날아가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걸 계속 주워와가지고 계속 주셨어요. 던지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던지다가 딱 한 번 손에 제대로 딱 감겨가지고 스트라이크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칭찬을 해주셨겠죠, 아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래서 딱 한 번 해가지고 그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 그런 식으로 뭐 잘 던졌다 그렇게 칭찬을 해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가 없네요. 어렸을 때 여기서 많이 놀았고, 그리고 그것도 있죠. 외갓집 가면은 외할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태워주셨습니다. 가면은 종종. 뭐 이 정도 어렸을 때 기억은 이 정도고요. 네, 그래서 5살 때 전에는 이렇게 좀 단편적인 기억들 남아있는 거 한번 얘기해봤고, 5살 때부터 8살, 이때부터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그거 하기 전에, 5살 전에, 맞아. 이게 약간 어머니 말로는, 엄마가 젊으면 애가 똑똑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랑 어머니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20 몇 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되려나? 이거 상관없겠지? 22살. 아니 22살인가 얘기해도 되겠지? 22살. 22살 차이가 납니다. 저랑 어머니랑. 그리고 아버지랑은 차이가 많이는 아니죠. 30살. 평균. 평균 30살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많으시죠.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랑 22살 차이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께서 법대를 나오셨는데 법대에서 강의를 들었대요. 제가 뱃속에서. 그래서 태교가 아주 잘 됐나 봐요. 그리고 첫째라서 굉장히 공을 들이시잖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술이랑 담배는
담배는 지금도 안 피시지만 술을 단 한 번도 드시지 않았다고 하셨고 영양이 안 좋을까봐. 그리고 무려 라면도 한 번도 안 드셨다고 합니다. 저는 좋아해서 그게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안 가는데 어쨌든 안 드셨대요. 그게 안 좋을까봐. 그리고 더 대단한 게, 진짜 대단하신 게, 제가 태어날 때 얘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 원래 이렇게, 이게 자궁이라고 하면은 아기가 태어날 때 이렇게 밑으로 머리를 하고 태어나야 되잖아요, 원래 머리부터. 근데 제가 이렇게 거꾸로 있었다고 합니다. 거꾸로 있어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 분만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 얘기라서 얘기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거꾸로 있어가지고 진통은 진통대로 그냥 자연분만이 더 좋다고 하니까 애기한테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통은 진통대로 한 12시간이라고 했나 24시간이라고 했나, 그래서 엄청 힘들게 계시다가 결국에 그 의사가 이러다가 산모랑 애기랑 다 위험하다고 그랬다고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왕절개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욱이 있으신데,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고서 제가 나왔죠. 어쨌든 제가 나오고 제왕절개를 하고 그걸 꼬매고서 다시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으면은 이게 마취가 풀리면은 이게 한번 배를 갈랐다가 다시 봉합을 해놓은 거라서 마취가 풀리면 굉장히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아프겠죠. 그래가지고 그 진통제 같은 거를 줍니다. 그래서 옆에 팔에다가 링거 같은 거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여기 약간 마약 성분 있는 모르핀 그런 거를 연결을 해줘요. 이게 엄청나게 센 건데, 그래가지고 아프면은 버튼을 누르면 약이 들어가서 안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을 해줬는데 진짜 초인적인 인내력으로 그거를 한 번도 안 누르셨대요. 아무리 안 아파도.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왜? 그게 약이 모유 수유를 하면 애기한테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맞고 싶어가지고 그걸 참으셨대요. 정말 대단한 모성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영광스럽죠. 저는 정말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수능 끝나고 수능을 잘 보면은 과외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 건데, 첫 월급은 전부 다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많이 벌어가지고 옷 같은 거는 물론이고 한번 크루즈 여행을 한번 보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가고 싶어 하셨는데, 그래서 혼자 보내드려요. 한 번쯤은. 왜 혼자 보내드려요? 응? 혼자 가는 게 제일 편하실걸? 아, 그래? 물론이지. 그리고 직장 다녀서 지금 연차 휴가가 있으셔가지고 그걸로 나가. 유급 휴가. 탄생에 얽힌 그런 이야기였고, 5살 때부터 8살까지, 이때 보통은 유치원을 가죠. 유치원 아니면 어린이집을 갑니다. 근데 저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안 가고 미술학원에 갔어요. 미술학원이 저희 고모들이 운영하시는 미술학원인데, 고모가 제가 되게 많아요. 5분인가 6분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분 고모가 화가시거든요. 그래서 미술 전공하셔가지고 미술학원을 옛날에 하셨는데, 그래서 고모 2분하고 고모부 1분하고, 그래서 고모부는 차량 운행을 하시고 고모 2분이서 운영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그래서 유치원하고 그 대신 미술학원을 다녔고요. 그리고 미술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림을 그려도 그냥 그리는 거는 연습을 많이 안 해서 못하는데, 보고 따라 그리는 거, 만화 캐릭터 정도 따라 그리는 거는 그냥 그럴듯하게
잘 해요. 남 보여줄 만큼은. 그래서 미술학원을 다녔고,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그 종일반, 미술학원 종일반 같은 아침에 8시에 가가지고 저녁에 6시까지 있는 그런 미술학원에 가고,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그 동네에서 다니고, 그리고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 고모가 6시에 학원이 끝나면은 수요일인가 일주일에 하루를 그 칼국수 집을 데려가서 칼국수를 사주셨어요. 고모도 그 집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대흥동에 있는 데인데, 아 참고로 전 대전에 삽니다. 대전 대흥동에 있는 그 칼국수 집을 데려가 주셨는데, 거기서 되게 자주 먹어가지고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집이 없어져가지고 되게 슬퍼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로 이전을 해가지고 다시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끝나면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시간이 되면. 그런 기억이 있고, 네, 뭐 유치원 때나 어린이집 때는 뭐 특별할 게 많이 없죠. 그냥 그렇게 다녔고요. 다니고, 물론 이때부터 한 3살 때부터 어머니 말로는 책을 봐서 쭉 봤는데, 책 읽은 얘기는 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잘한 것부터 그렇게 미술학원에서 잘하고, 그렇게 미술학원을 다녀가지고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띄엄띄엄 중간에 잠깐 그만뒀다가 딴 데로 옮기고 뭐 그런 시간도 있겠지만, 미술을 꽤 오래 했어요. 한 5살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녔다 치면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는 미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4학년이니까 8, 9, 10, 11 거의 6년? 7년 가까이 했죠. 그래서 네, 꽤 많이 했고요. 지금도 집에 제가 그 연필로 따라 그린 나루토 그림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려도 그 정도로 그리기 어렵겠다 싶을 정도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잘도 그려놨습니다. 그 그림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미술학원 다녔고요. 초등학교 때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일일이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1학년 때 제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같은 동 2층에 사는, 같은 동 같은 그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같은 라인 2층에 사는 그 지읒이응 초성이 지읒이응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도 자주 놀러가고 해가지고 제 인생의 그 최초의 베프? 라면 베프인가? 최초의 친구인 것 같고요. 이때 이 친구가 좀 기억이 나고, 1학년 때인데도 집에도 자주 놀러가고 그랬었거든요. 친구 얘기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1학년, 2학년, 3학년. 아마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학교 가기 전, 아니면 뭐 4학년 전, 이 정도까지는 그 대전에 그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연정국악원이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시민회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민회관에서 연정국악원 단원들이 그 국악기라든지 판소리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강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꼬박꼬박 들어서 배웠는데요. 제가 배운 게 뭐뭐 배웠냐면, 민요 잠깐 배웠었는데, 뭐 어린애가 얼마나 했겠습니다. 잘 못했고요. 장구 꽤 많이 했고, 그리고 단소 한번 하다가 포기했고요. 제가 안 불리더라고요. 아무리 불러도. 단소하다 포기하고, 해금도
뭐 엄청 오래라고는 못하는데 그래도 다른 악기 비하면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해금을 제 기억이 맞으면은 좀 고학년 때, 한 4, 5학년 때 해금을 연장구간에서 배웠다가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그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하는 해금이 있었거든요. 그때 또 가서 배웠기 때문에 해금은 뭐라고 해야 되지? 기악곡이라고 해야 되나? 서양 음악으로 따지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곡 하나에서 해금 파트를 맡아서 연주를 할 정도의 실력은 됩니다. 물론 국악기가 워낙 그 깊이가 깊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잘한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래도 좀 할 줄 압니다. 해금. 장구도 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피아노. 정말 많은 걸 했죠. 거의 그 영재 교육을 받은 셈인데 피아노도 했습니다. 피아노는 언제부터 했냐면 저 자세히 모르겠는데 5살인가 6살 어쨌든 이쯤일 거예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갈 때쯤 끝냈나?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3년인가? 3년일 거예요. 아마 3년 정도 배웠습니다. 피아노를 그 미술학원 근처에 있는 피아노에서 배웠는데 배우다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체르니 30에 1번 곡까지 딱 배우고 그만뒀어요. 제가 힘들다고 했나봐요. 그래서 피아노 딱 여기까지 배우고, 그래도 옛날에 꽤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으니까 그래도 음감도 약간 있어가지고 이 음감을 절대 음감은 아닌 것 같고 상대 음감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들으면 다장조라고 해야 되나? 다장조로 이렇게 나타낼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 해금이랑 이게 연관이 돼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해금으로 정말 엄청 어려운 곡이 아닌 이상은 멜로디 정도는 듣고서 바로 따라서 연주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음악을 듣고 그거를 다장조로 머릿속에서 변환을 해가지고 상대 음감이 있으니까 다장조로 이렇게 악보를 그리죠. 그리고 해금에다가 그 다장조 악보에 맞춰서 연주를 해요. 그러면 그 키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해금이 구조가 여기 울림통 있고 대 있고 이런 식으로 줄 2개가 있는데, 이 줄에 손이 여기 가냐 여기 가냐에 따라서 이 톤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대 음감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높이로 해가지고 첫 음만 맞추면 거의 그 모든 곡을 연주할 수 있는, 듣고서.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도. 운동은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어떻게 하게 됐냐면, 어디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길에 있는 이거 유도장 간판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저희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서 등록을 해가지고 6년 동안 다녔는데, 제가 처음에 1학년 때 들어갈 때 거기 관원이 정말 적었어요. 2명이 안 됐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기억미음이었나? 그래서 한 명이 있었고, 그 친구는 아버지가 씨름 선수인가 그랬는데 그 친구랑 저랑 동갑이어서 그래서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쭉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학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살다가 이사를 갈 때 유도장 옆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도관에서 유도 6년 동안 했는데요. 유도를 하면서 얻은 거를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많아서 다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고, 관장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셔가지고
되게 배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운동을 하든 그렇겠지만, 그래서 운동을 중학교 가기 전에 아직 중학생이 아니라면은 초등학교 때 어떤 운동 하나를 잡고 꾸준히 하는 거는 굉장히 본인의 몸과 마음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회도 굉장히 많이 나갔고요. 1학년 때부터 계속 쭉 대회 있을 때마다 나갔는데, 이게 유도 대회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회장기 아니면 교육감 대회랑 그 사설도장 대회가 있는데, 사설도장 대회는 말 그대로 각 도장에 있는 그 관원들만 모여가지고 대회를 하는 거고, 회장기, 교육감기는 선수들도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선수. 그래서 사설도장 대회를 하면 제가 거의 금메달을 계속 땄습니다. 금메달을 계속 땄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저만큼 오래 한 애가 없었을 뿐더러 저희 관장님만큼 FM으로 빡세게 시키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면은 거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뭐 기억이 왜곡된 걸 수도 있는데, 뭐 적게 쳐도 한 절반 정도는 금메달 땄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따기 쉬운 이유가, 워낙 유도는 태권도에 비해서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태권도는 친구 말 들어보면 막 32강 이렇다는데 유도는 일단 나가면 동메달입니다. 그래서 각 체급에 참가 선수가 뭐 4명, 많아봐야 8명 이러기 때문에, 뭐 4명이면 2번 이기면 금메달이고 8명이면 뭐 3번 이기면 금메달이에요. 거기다가 그 체급에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하기 때문에, 사설도장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가서 어떤 애 만나서 제가 이기면은 그 다음 만나도 이기겠죠. 왜냐면 똑같이 다녔다고 했을 때 제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메달도 많이 땄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첫 번째 제가 대회를 나갔을 때 그 메달을 시상을 할 때 처음에는 그 상장 내용을 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는 위아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1학년 때 처음 나갔을 때 대회에서 체급이 제가 제일 낮은 체급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을 받아서 거기다 금메달이어서 제가 상을 이거를 다 읽는 상, 그 첫 번째 상 그거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설도장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회장기, 교육감기는 전국체전이라고 해야 되나? 전국체전의 선발전 같은 느낌이었나봐요. 그게 정확하진 않은데 전국대회에 나가기 전에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빡세다고 해야 되나? 빡셌습니다. 그래서 동메달, 은메달은 할 수 있는데 선수는 그냥 못 이겼어요. 그냥 못 이긴다고 보면 돼요. 그게 느낌이 정말 달라가지고, 물론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도를 할 때 서로 깃을 맞잡고 하는데 그냥 도장 다니는 친구들은 잡으면 그냥 잡는 거랑 평소랑 느낌이 똑같은데, 선수는 그 뭔가 딱 맞잡으면은 숨이 턱 막혀요. 그리고 이게 뭔가 좀 불편합니다, 굉장히. 그래가지고 선수는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선수를 한 번도 못 이겼고, 진짜 딱 한 번, 인생에 딱 한 번 선수를 넘겨본 적이 있어요. 그게 4학년 아니면 5학년 때인데, 그때가 결승전이었거든요. 제 체급의 결승전인데, 이쪽에선 제가 올라왔고 반대쪽에서는 그 선수 친구가 올라왔겠죠.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올라와서 경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넘겨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이게 제가 있고 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맞잡고 이렇게 유도 시합을 하고 있는데, 이 왼쪽을 서로 잡았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어깨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어깨를 잡고 있었는데, 이 반대쪽 오른손을 상대가 자꾸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오른손을 잡히면 제가 기술을 걸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오른팔을 안 내주려고 자꾸 이렇게 뒤로 빼고 있겠죠. 그래서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상황을 똑같이 제가 유도장에서 연습 시합을 할 때 겪었었는데, 저 똑같이 연습 시합 때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연습할 때 어떻게 했냐면, 상대가 이 내 오른쪽 팔을 잡을 생각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약간 거리를 조절을 해서 이거를 상대가 이렇게 확 들어오면은 잡을 만한 거리에 제 팔을 놓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제 오른쪽 팔을 잡으러 올 때 그대로 제가 그 들어오는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잡으러 오는 팔을 딱 당겨가지고 그대로 그 맺히는 그 기술을 걸어서 맺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딱 이 순간에 이때 연습했던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그 약간 상대의 움직임이 읽혔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때랑 똑같이 이렇게 팔을 뻗으면 상대가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고, 나는 그거를 이 정도 느낌으로 당겨서 맺히면은 내가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똑같이 됐습니다.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한 판으로 넘겨서 이겼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 한 장면이 제가 6년 동안 유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장면이었고, 뭐 또 시합 하나 꼽아보자면 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6학년 그때쯤일 텐데, 제가 그때 대회를 한 번 더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유도를 뭐 딴 걸 하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시합을. 근데 그때 결승에서 또 누굴 만났냐면은 여기에 저고 여기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대회를 사설도장 대회를 나오면은 저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저한테 져가지고 금메달을 못 땄었대요. 정말 자주 저한테 밀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관장님이나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럼 이번에도 이기겠지 하고 딱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합 내용이 그냥 평범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하면서 제가 좀 더 우세하다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갔으면 제가 이길 만한 좀 리드하는 경기였는데, 마찬가지로. 근데 그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다리 잡아서 하는 기술이 됐었는데, 이 시합 때는 바뀐 규정이 적용이 돼서 다리를 잡으면 안 돼요, 기술을 걸면서.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제대로 상황별로 숙지를 하기는 아마추어가 힘들기 때문에 기술을 걸고서 연속 동작으로 다리를 잡는다는 건 된다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어정쩡하게 기술을 걸고 어정쩡하게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가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해야 되나? 다리가 이런 식으로 들리고, 저는 이 다리를 이렇게 두 손인가 한 손인가 모르겠는데 붙잡고 이렇게 쫓아가는, 얘는 이렇게 한 발로 뒤로 콩콩 뛰는 그런 모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딱 하고서 딱 멈춰 하고서 딱 자리에 이렇게 딱 서서 멈춰 있는데 심판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실격패 당했구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실격패를 당해서 은메달을 받고 이 친구에게 금메달을 선사해줬던 그 친구는 뭐 제 상상이지만 그렇게 이겨도 약간 찝찝하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실격패를 당하게. 그래서 저에게 유도 시합하면은 그 두 장면이 되게 기억이 납니다. 이 선수 맺혔던 때랑 이 다리에 봐서 실격당한다. 또 뭐 다른 도장에서 약간 우리 관장님하고 약간 라이벌 도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 때가 있었는데, 거기 그 관장님 아들들하고 시합을 되게 자주 해서 그 친구들 얼굴도 약간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3개. 유도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추천드려요. 좀 제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으나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태권도를 하는 친구들은 물론
정통으로 정말 발차기 열심히 수련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가는 태권도장에서는 거의 그 품새 몇 개 배우고서 좀 편안하게, 좋게 말하면 편안한 분위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애들을 놀리는 경향이 있어서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도장에서는 좀 그런 게 많이 덜 하고 워낙 서로 맞잡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굉장히 많고 제대로 좀 운동을 하고 좀 심신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좋은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중학교 때는 얘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할 얘기를 다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시기에 성장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밑바탕이. 그리고 5학년 4, 5학년 아니다 5학년이죠. 5학년 때부터 제가 과학을 했었습니다. 과학. 그래서 물론 안 보시겠지만 뭐 면접관님들이 만약에 이걸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전형적인 형태의 선행학습 이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5학년 때부터 대략 한 16개월 정도를 과학 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과학고에 진학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과학고에 가면, 물론 전 지금 과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충남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과학고를 가면 뭐라고 해야 되지?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 아니면 뭐 대학을 잘 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길 가려면은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을 미리 다 초등학교 때부터 떼고 그런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래야겠네 하고서 과학을 배워서 16개월 동안 물화 생지 원을 전부 다 뗐습니다. 여기서 뗐다 하면 모의고사를 봤을 때, 보통 수능 모의고사를 봤을 때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나올 정도 수준으로 물화생지 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굉장히 빨리 했죠, 선행학습을. 그래서 이때 과학을 배운 걸로 고등학교 때 제가 문과를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그 고등학교 얘기할 때 할 거고, 문과를 선택했는데, 문과를 선택해도 과학 과목 몇 개를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내신으로. 그래서 그 내신은 제가 가볍게 다 1등급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신을 굉장히 싫어했는데도 과학 내신은 그렇게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재밌게 점수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선행학습의 힘이 굉장히 컸고요. 여기는 뭐 많이 선행학습 하는 거는 많이 할 얘기는 없고, 그냥 그 어린 몸과 마음으로 그 많다면 많은 거죠. 그 나이 때 그 정도면은 많은 숙제를 하고, 그거를 물론 배우고 하는 거는 좋은 부분도 그 흥미진진한 부분도 있지만 그 숙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기 때문에 거의 그 고3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고3 스트레스보다 제 체감상은 좀 더한 것 같아요. 물론 고3 때보다 공부한 양은 적겠지만 워낙 어릴 때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고를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일반고 중에서도 좋은 데를 나왔지만, 일반고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과학고 간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성과학고, 서울과학고 그런 데 간 애들은 반에서 꼴찌를 해도 연세대를 간다더라,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와 부럽다, 나도 과학고 갈 거야 그러는데, 결코 대학을 위해서 과학고를 간다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학고를 간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가는 거는 그게 꿀 빠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서울대 연고대를 갈 만큼 고등학생 때 공부를 하잖아요. 그것보다 결코 적지 않게,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건 저는 절대로 부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과학고를 간 친구들을 보면은. 저는 그게 한번 경험을 해봤고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알기 때문에. 물론 중학교 때 가면서 이거를 그만뒀습니다.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은 저는 중학교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사실. 학교에 있을 때는, 중학교 때는, 그래서 중학교 때 어쨌든 그걸 그만뒀고요. 그리고 5, 6학년 때 이때쯤 이렇게 과학을 이렇게 배우면서 같이 영어 회화도 했었고, 영어 회화, 그래서 수업 시간 내내 영어로 얘기하고 막 그런 영어 회화도 하고, 그리고 수학은 따로 제가 배우진 않았고 센수학으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센수학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제가 진도를 혼자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학할 때쯤에는 고등수학, 그때 상하였는데 고등수학 상하고 하 한 절반 정도 제가 혼자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수학을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재능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정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이 그렇게 탄탄하게 빛을 발한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5, 6학년 때는 제 기억으로는 공부를 굉장히 빡세게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플러스 알파로 바둑도 해봤고요. 바둑을 쭉 배워서 한 4급 정도 실력이라고 아버지께서는 그러셨는데, 그래서 바둑으로 4급 정도 해서 지금도 바둑 경기 보면은 이게 왜 잘 둔수고 못 둔수고 그 정도는 볼 정도로, 바둑 경기, 바둑 채널 나오면은 그냥 바로 안 돌리고 그냥 이 정도로 돼가고 있구나 하고 보고서 돌릴 정도는 바둑을 배웠었고요. 정말 별걸 다 했죠. 바둑도 하고 그 외에도 뭐 옛날에 방송 댄스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방송 댄스도 잠깐 배웠었고, 문화센터 같은 데서 하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는 로봇 같은 것도 배워보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리고 4, 5, 6학년 때 여름방학 때 연타로, 그러니까 5학년 겨울방학 때는 그 사촌 형이 그 알바하고 있는 그런 스키장 같은 데도 한번 가서 좀 며칠 지내봤고, 거기서 보드 타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보드도 탈 줄 알고, 그리고 4학년, 6학년 여름방학 때 10박 11일로 무전여행을 갔습니다. 뭐 무전이라고 해서 돈이 엄청 없는 건 아니고 한 20만원 정도 들고 전국여행을 갔었어요. 정말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이 전국여행 편에서 따로 하고요. 이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되게 현실성이 없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3학년이 아니라 3살 때, 어머니 말로는 제가 3살 때부터 혼자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1살, 2살 때도 어머니께서 책을 정말 자주 읽어주셨대요. 빌려다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듣다가 제가 3살 때, 3살인가 4살인가 모르겠는데 3살일 겁니다. 아마 3살이 좀 더 놀라우니까, 제가 놀라워했던 걸 보면 3살인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제가 오늘은 제가 읽어볼게요 하고 흥부놀부 동화책, 그 표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흥부놀부를 그냥 줄줄줄 읽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동이 따로 없죠. 좀 자랑 같기도 한데 3살 때 줄줄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읽는 게 막
어린애가 막 읽는 것처럼 막 이동, 볼펜, 형광펜 이렇게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동, 볼펜, 형광펜, 붓펜 이렇게 또박또박 읽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른이 읽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3살 때부터 제가 혼자 읽겠다고 선언을 한 이후부터 이때부터 제 독서 히스토리가 시작이 돼서 쭉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다독상도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보고 그래서 이 총 읽은 책이 추산해서 10,000권이 넘습니다. 10,000권. 이게 그냥 임의로 지어낸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그 어머니께서 매일 3권씩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주시고 제가 그걸 다 읽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통계를 내서 10,000권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거는 독서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다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래서 10,000권을 읽었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중학교 때도 10,000권, 이때까지도 10,000권이라고 그러고 중3 때 이때까지 10,000권이라고 그러고 이때 좀 더 쌓였겠죠? 근데 뭐 15,000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10,000권에서 15,000 사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책을 정말 잘 빌려다 주시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10,000권의 책을 읽은 것 때문에 제가 나중에 장학 퀴즈도 나가고 나중에 그 공부할 때 굉장히 큰 밑바탕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생 때는 공부를 거의 안 하고도 그냥 시험에서 100점 가까이 나왔어요. 물론 동네가 약간 대전에서도 시골 동네라서 그런 거기도 한데 어쨌든 공부도 안 하고 잘 시험도 보고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는 지금 시간이 좀 돼가지고 초등학생 때까지만 얘기는 했는데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네요. 중학생 때부터는 나중에 고등학교 얘기를 할 때 그 전에 짧게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 중학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저의 성장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능 21일 나왔어요. D-21